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 진행이 덜 됐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낮아졌다. 이게 항암제 연구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예요. 이런 용량이 올라감에 따라 그 효과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커피 믹스도 뭐 괜찮다, 디카페인 커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암 예방 효과 그리고 사망률 감소 효과는 최대 하루까지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현재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부인암, 그리고 전립선암 항암치료, 그리고 신약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진료실에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커피가 몸에 안 좋다, 더 심지어는 암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에 대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보다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커피는 암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암 발생을 오히려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커피가 건강에 안 좋다, 또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2018년도에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 정부에서 커피를 파는 회사들에게 이런 경고문을 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커피가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커피에서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발암물질 2A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커피가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법원에서 그런 어떤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오해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진짜 공식적으로 그런 안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그 혼란이 있었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마시던 커피, 진짜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인들이 마시던 커피였는데 갑자기 이게 발암 물질이라는 경고문을 붙여라라고 하니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멘붕이었죠. 그런데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그렇지 않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오긴 하지만 다른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 같이 나오면서 그걸 충분히 중화시키고 종합적인 어떤 아웃컴 결과는 암 발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런 경고문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에서 그거를 인정을 했고요. 경고문 붙이는 게 이게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게 하나의 어떤 1년간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커피의 연구에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대한 어떤 이제 뭐랄까요, 뭐 에피소드면 에피소드가 아니면 큰 사건이었습니다. 커피 안에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항산화 물질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커피에 대한 많은 역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만 커피의 어떤 기능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커피의 여러 가지 그러한 성분들, 어떤 좋은 면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커피를 마시면 이제 암 발생을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볶을 때 나오는 그 발암물질, 소위 말하자면 아크릴아마이드 이런 것 때문에 암 발생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암 발생을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암 발생을 낮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가 어려운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성분은 암에 좀 안 좋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성분은 또 암에 좋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커피라는 것 전체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망라해서 많은 이런 커피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하나의 이런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메타 애널리시스,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메타 분석을 한 논문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요. 그 논문들의 공통적인 결과는 커피가 암을 예방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아직 이제 암 발생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 또는 이제 암이 아닌 어떤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암 환자가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암 환자도 커피를 마셨을 때 암 진행 위험도 또는 암 사망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이성 대장암 또는 이제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던 연구고요. 뭐 커피를 한 잔 마신 사람, 두 잔 마신 사람, 세 잔 또는 네 잔 이상 또는 아예 안 마신 사람 이렇게 이제 환자들을 커피를 마신 그 잔수 양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 진행이 덜 됐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만약에 저 위에 제목을 딱 지워버리면은요, 이게 무슨 항암제 연구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많은 연구를 하면서 봤지만 이렇게 어떤 약의 용량, 우리가 커피를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용량이 올라감에 따라 그 효과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네, 커피를 몇 잔 마시는 게 가장 좋은가? 이제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는 하루에 커피를 한 서너 잔 정도 마시거든요. 그 정도를 마시면 이제 뭐 아주 불면증도 없고 그냥 생활하기에 딱 좋은 정도인데 저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과연 너무 많이 마시고 있나? 뭐 이런 걱정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찾아봤는데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암 발생 위험도가 감소한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커피를 좀 몇 잔을 마실수록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감소한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이게 몇 잔까지냐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3잔, 4잔까지입니다. 맥시멈을 말하면 한 4잔 정도이고요. 그런데 5잔 이상부터는 뭔가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망률이 약간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암 예방 효과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좀 추측해 보건데 커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성분들, 가령 뭐 설탕도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성분들이 이렇게 그 농도가 너무 많은 양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오히려 몸에 해로운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석 잔, 넉 잔까지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다 하더라도 커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좋은 효과들, 항산화 효과들이 그러한 해로운 점을 다 중화시키고도 남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잔 또는 4잔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커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저도 다양한 커피들을 다 즐겨 마시는 편인데요. 이 연구 결과도 사실은 놀랍게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커피 종류에 관계없이 다 괜찮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조금 들어있든 또는 설탕이 없든 또는 이제 설탕을 대체하는 어떤 스위트너라고 하는데요. 설탕 대체제도 요즘에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설탕 대체제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커피 믹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디카페인 커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설탕이 들어가 있는 커피가 정말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는 괜찮다 치더라도 설탕 같은 이제 단 성분은 사실은 암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잔 또는 4잔까지 괜찮다. 근데 이제 이렇게 4잔, 한 5잔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단 그 성분이 몸에 너무 많이 이제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로 인한 어떤 좋은 효과보다 그런 단 성분으로 인해서 해로움이 더 커지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설탕이 들어있는 커피도 한두 잔 마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암 발생률이 줄어들고 암 환자도 사망률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암을 보는 암 전문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커피와 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찾아보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른 모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실은 건강상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속쓰림이 심한 그런 분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혈관계 질병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또는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암 이외에 다른 병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커피를 마시면 이런 모든 질병으로 인한 모든 어떤 이제 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가 많은 연구들에서 나왔습니다. 요즘도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 국가의 어떤 대학에서 어떤 연구팀이 커피가 어떤 병을 좀 감소시키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는 암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이런 결과들이 사실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저는 이제 커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에 눈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커피에 관련된 그런 인터넷 기사들이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커피가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암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심혈관계 계통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그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선입견과 실제 과학적인 결과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아마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릴게요. 커피가 몸에 좋고 암 발생을 예방시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가 절대 약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암 발생을 앞으로 암 발생이 걱정이 되고 암 발생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꼭 마셔야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마시는 커피 때문에 내가 암이 오히려 더 발생할 위험이 올라가고 심혈관계 계통에 어떤 병이 발생할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 즐겨 마셔도 되고요. 그리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떤 소화기 계통에 속이 쓰린다든지 또는 불면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선에서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암 예방 효과 그리고 사망률 감소 효과는 4잔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 하루 4잔까지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커피를 즐겨 마셔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이게 커피가 몸에 좋다니까 안 먹던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밤에 잠을 못 자죠. 속이 쓰리죠. 그리고 또 이제 가슴 두근두근 심장이 뛴다는 사람도 있어서 안 먹던 사람이 일부러 커피를 막 찾아서 마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평상시에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은 즐겁게 드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탕이 들어가 있는 커피는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거는 설탕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한두 잔, 설탕 커피는 한두 잔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혈액종양 의사로 18년간 암 환자를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많은 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은요, 너무나 암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표준 치료, 항암 치료를 거절을 한다든지, 또는 사기인데 수술을 하는 걸 고집을 한다든지 하는 이 암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사실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안타깝게 제가 보면서 암을 평생 전공을 하고 암 환자를 치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암정복TV 그리고 암정복쌤, 이런 유튜브는 암정복TV이고요. 그리고 암정복쌤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그냥 이렇게 어떤 썰을 푼다라기보다는 이 암정복TV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지식은 저희는 절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이건 애매한 정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이 누굽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적은 암이잖아요. 암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암정복TV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암정복쌤이라는 블로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확하게 습득을 하셔서 여러분 정확히 아신다면 암을 절대로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고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암에 굴복된 일이 없이 여러분의 몸에서 암을 떨쳐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정복TV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하셔서 암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